2015년 6월 26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올렉 벨로프와 그의 아내 사이에 아들의 머리 모양을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벨로프가 아들의 새 헤어스타일이 앵무새 같다고 아내에게 불평을 한 것이었죠. 많은 이웃들이 부부가 싸우는 소리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이에 대해 벨로프의 집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끔찍한 장면이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51세였던 올렉 벨로프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물리학과 수학에서 뛰어난 학문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재능으로 그는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큰 명성을 얻었고 인류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으며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UFO를 목격하는 생생한 꿈을 꾸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UFO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상세하고 생생한 구조를 보았습니다. 벨로프는 그 즉시 학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꿈에서 본 우주선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44세가 된 벨로프는 24세의 줄리아 벨로바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곧 결혼하여 6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가장 큰 아이는 7살, 가장 어린 아이는 1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7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그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벨로프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줄리아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 줄리아는 벨로프가 운명의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벨로프는 줄리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일상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줄리아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벨로프는 도끼의 뭉툭한 끝으로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줄리아는 병원에 입원했고 벨로프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벨로프는 그녀를 죽일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가르침을 주고 복종시킬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죠. 그 후로도 줄리아는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학대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웃들 또한 매일 비명소리와 신체적 폭력의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개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줄리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벨로프는 예상대로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정된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줄리아의 번호로 신고된 전화만 39건, 2015년 6월 단 12일 동안 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법정 기일인 6월 27일 하루 전인 26일에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마지막 신고 전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번에도 경찰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벨로프의 진술에 따르면 줄리아가 아들의 머리를 바보같이 잘라놨고 그 헤어스타일은 마치 앵무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화가 나서 줄리아의 턱을 2번 때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복도로 뛰어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벨로프가 아내를 데려가고 몇 분 뒤 날카로운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벨로프는 후에 이로 인해 아이들을 모두 빼앗길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줄리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데리고 갔죠. 줄리아는 그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벨로프는 분노를 느꼈고 사냥용 흉기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공격했습니다. 그 후 겁에 질린 아이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의 배를 7차례 공격했어요. 그들의 첫째 딸은 용감하게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버지 벨로프를 밀쳤지만 벨로프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머지 5 아이들에게 광란의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상세한 내용은 너무 참혹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였고 일부는 집 안으로 숨으려고 시도했지만 곧 벨로프에 의해 발견되었죠. 그 순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겁에 질린 채 자신의 아버지한테 죽어갔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벨로프가 자신의 임신한 아내와 6명의 어린 자녀들을 비인간적으로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벨로프는 그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건 자료들에 기록된 그의 심리 분석 결과지에는 벨로프는 지배하려는 경향,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 부정적인 사건에 집착하는 경향,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행위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자신의 범행을 알게 되면 격분하여 어머니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돌에 맞아 죽거나 심장마비를 겪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신께 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 앞에 있는 과일밭에 가서 함께 라즈베리를 따자고 유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따고 있을 때 그는 뒤로 조용히 다가가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뒤 어머니의 시신을 과일밭에 묻었습니다. 벨로프는 근처의 마트에서 큰 비닐봉지, 발포실란트, 수술용 장갑, 그리고 향수를 구입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그의 가족들을 토막내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패 냄새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과 창문 주변에 발포실란트를 바르고 향수를 집 전체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줄리아와 아이들이 가까운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고 말하며 아침에 소란스럽게 굴었던 것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방금 어머니가 딴 라즈베리 한 바구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줄리아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 줄리아와 아이들이 휴가를 떠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당일 아침 이웃들이 들었던 그 처참한 비명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질만 했죠. 줄리아의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이나 딸에게 소식이 없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벨로프의 집으로 출동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창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그들이 안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참기 힘든 냄새가 집안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들은 줄리아와 6명의 아이들의 유해가 들어있는 19개의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벨로프는 즉시 용의 손상에 올랐고 그를 찾기 위해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들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묻어있는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줄리아 어머니의 집 헛간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줄리아의 어머니를 해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경찰에게 먼저 발각되었죠. 그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흉기로 경찰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경찰에 의해 배에 총을 맞았지만 큰 부상 없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10대 소녀의 시신이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벨로프의 집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CCTV가 포착한 용의자의 얼굴을 토대로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벨로프와 눈에 띄게 닮았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게 되었죠. 벨로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정신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지만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범죄의 모든 행동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인터넷에서 사람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들을 수차례 검색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줄리아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제 장모님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제가 가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줄리아는 행복할 거예요. 이에 대해 줄리아의 어머니는 그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지금 그가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벨로프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갑자기 진술을 바꿔 자신은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줄리아는 항상 다른 사람들 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었어도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았죠.
줄리아는 생전에 벨로프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병원도 수차례 방문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무반응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과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경찰관 9명의 사직을 초래했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법에 대한 매뉴얼이 개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에는 올레그 벨로프를 지지한다 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벨로프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아직도 벨로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벨로프에게는 그의 팬인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